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이 도착했다고 사칭하는 해킹 사기 문자들이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신한 문자 속에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가 있다던가 보안 강화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러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때는 118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첫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의 유형이 다를 경우에 재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면역이 평생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감기,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마트 농산물 가격을 보고 구매를 보류한다든지 좀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요. 장마 태풍으로 채소, 과일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곧 있을 추석도 걱정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배추, 무, 사과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1.3배 늘리고 전국 하나로 마트에서 명절 판촉 행사를 열어서 농축산물 등 1,300여 개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추분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청정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아침 기온 10도에서 18도,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고요. 또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정말 가을임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늘도 높아지고 말도 살찌고 우리 아내도 살찌고 있습니다. 임신해가지고요. 점점 살이 찌는데 저도 이제 같이 따라 먹다 보니까 살이 쪄서 요즘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임신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는 가을이 식욕의 계절이라고 부르거든요. 뭔가 배가 고프진 않은데 계속 먹게 돼요. 네, 먹거리도 많고. 다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을 되면 음식이 생각난다고 이게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온 떨어지죠. 그다음에 일교차가 좀 심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이게 수축됐다, 늘어났다, 수축됐다, 늘어났다. 또 우리 몸도 체온을 좀 올려야 됐다, 낮춰야 됐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먹기 위해서 음식을 자꾸 더 생각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가을이 되면 먹을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제. 지금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뭐 땡긴다고 다 먹으면은 여름 내에 만들었던 몸을 다 망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가을이 되면 차 박사님께서 이제 가을에 먹을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게 아주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가을에는 식욕과 무관하게 많이 먹게 되는데 인간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가을에 지방을 많이 비축을 해놓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을에 살이 많이 찌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을은 또 다이어트에 실패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여름에는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을에는 긴 옷으로 감추게 됩니다. 맞아요. 방심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는 이제 몸매뿐만 아니라 건강에 더 문제가 되는데요. 뱃살은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이죠. 남자를 기준해서 남자 이제 허리 둘레가 90cm를 기준, 여자는 허리 둘레를 85cm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5cm가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무려 10%나 증가하는데요. 센티미터로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남자 허리둘레 90cm는 35인치. 그러니까 여자 허리둘레 85cm는 33인치. 여기에서 2인치씩 늘어나면 사망률이 10%가 늘어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망 위험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 같은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코로나19와 비만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비만일 경우에 더 높아진다면서요. 네,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허리둘레 얘기하셨는데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또 하나는 체질량 지수거든요. BMI가 30 이상일 때는 우리가 비만 중에서도 고도 비만으로 보는데 이 BMI가 30 이상이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이 48%나 더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진단 기준이 비만도 있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경우나 혈당이 높은 경우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이런 대사증후군에 포함되는 것 중에 3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렇군요. 이 고혈압 같은 이제 대사증후군도 이 살이 쪄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을 빼야 되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 빼는 게 이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살을 빼고 나서도 또 하나의 고통이 있죠. 요요를 막기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해주고 관리도 계속해야 되는 게 사실은 고통이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찔 때는 아니 오라?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런데 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뱃살 빼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거를 진작에 알려주지 이제서야 알려주신다니까. 뭡니까? 바로 호르몬 다이어트인데요. 사실 호르몬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 몸과 마음이 모두 호르몬이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만큼은 우리가 호르몬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호르몬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저 뱃살 빼고 우리 복부 비만을 확 줄이는 방법, 호르몬 다이어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이 뱃살이라고 다 똑같은 뱃살이 아니고요. 복부 비만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복부 비만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더 위험한 형태의 복부 비만이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배 둘레가 좀 나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한 거지 내가 해당되나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1분 만에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1분만. 정수 씨랑 재용임 씨께서 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요즘에 제가 오늘 뱃살 공개하는 오늘. 거예요? 이 쫄리네요. 여기 거의 두 남자의 숨겨진 비밀이. 네. 어떻게? 이거 배를 내밀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쭉 쓰세요. 편하게? 이렇게 쓰신 상태에서 일단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각자 자기 배꼽 옆에 있는 뱃살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옷이 미끄러워가지고 네. 몇 센치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잘 안 잡히네. 작게 잡으면 작게 잡히고 이렇게 잡으면 많이 잡히는데요? 맞아요. 이거 어쩌죠? 작게 잡으면 안 되죠. 크게 잡아요. 크게요? 최선을 다해서 잘 보고. 요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요거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캘리퍼라고 하는 네. 이 두께를 재는 기구를 가지고 왔어요. 네. 요걸로 복부 그 지방의 두께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일반적인 둘레 말고요. 배꼽 옆에 있는 살을 아하. 서서 편하게 배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요렇게 힘 주지 짚어보면 마시세요. 네. 자, 많아. 많아요. 어떻게? 많아요? 3cm 나왔어요. 그래, 3cm. 많아. 자, 제가 나도 셔츠 입을 걸. 정수 이게 씨까지 두꺼워서. 재보고 알려드릴게요. 그쵸? 제가 옷이 좀 두껍다는 걸 가만히 주시고요. 옷이 1cm까지 나오지 그리고- 않거든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러고 아니요. 원래 근육이에요. 원래 근육. 자,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정육점 같네요, 꼭. 아, 그래도 얼마 안 돼. 나보다 네네. 나. 정수 씨는 2cm가 안 돼요. 아, 그래? 여기서 좋겠다. 차이가 나요. 정수 씨가 더 좋은 것 같죠. 네. 2cm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피하 지방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의 비만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내장. 오히려 네. 재영임 씨는 이제 피하 지방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내장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아. 이거 뭐 무조건 안 좋은 결과 나오네요? 그래서 의외로 더 위험한 뱃살은 어. 내가 배 둘레가 어느 정도 있는데 잡히는 살이 없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 배둘레가 있으면 밖으로 좀 잡혀줘야 되는데 그렇죠. 배둘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면 안 내장 잡힌다. 지방의 네. 확률이 크다. 내 배는 배가 나왔지만 단단해 하시는 분들 네. 근육 아니잖아요. 복근은 뚱뚱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험하시다는 거죠. 아, 네. 괜찮네. 그럼 저희가 화면 보면서 정리를 한번 살짝 해드릴게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배꼽 옆에 있는 살을 잡았을 때 살이 2cm 이상 잡히면 피하 지방, 2cm 이하로 잡히면 내장 지방인 경우가 높다는 건데요. 이 중에서 내장 지방일 때 좀 더 시급하게 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피하 지방이 많았을 때는요. 보기에는 좀 더 울퉁불퉁하고 미용상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피하 지방이라는 건 피부 바로 밑 근육 바깥에 있는 부분이라서요. 내 몸을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몸에 그렇게 나쁠 게 없거든요. 문제는 내장 지방인 거죠. 내장 지방은 복강 안에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이다 보니까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으로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분비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슐린 저항성을 들려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인슐린이 막 나와도 혈당을 낮출 수 없게 기능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혈당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당뇨와 연관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 저 노란 부분들 보이시죠? 저게 저게 지방. 내장 지방이에요? 지방. 네, 내장에 저렇게 장 간막 같은 곳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사이사이 공간에 있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장기 속으로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내장 지방이 1kg 늘어나게 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가 생길 확률이 2배가 올라가고요. 여성분들은 무려 7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게 피하 지방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더 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하 지방 그러면 이제 지방이니까 무조건 나쁘다 생각을 하는데요. 겨울철이 다가오면 피하 지방은 좀 축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을 나야 되니까. 예, 이게 체온을 보호해주는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은 피하 지방층을 살짝 두텁게 해가지고 다가오는 그 추운 겨울을 이제 대책을 세우거든요. 자, 그런데 내장 지방은 원래 이 내장을 딱 이게 자리를 잡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지방인데 너무 많이 먹거나 하면 얘네들이 그냥 만들어진 지방을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내장 옆에다가 그냥 줘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간만 나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계속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내장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건 심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에 나쁜 적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병이 있잖아요. 치매. 이 치매 발병률도 높인다고 들었어요. 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최근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복부 비만이 심할수록 치매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복부에 이제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인지 능력, 사고 능력, 또 이렇게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지를 위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민혜연 선생님께서 복부의 이제 내장 비만 지방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양소가 포도당이에요. 그런 인슐린 저항성에서 포도당이 에너지화 되지 못하니까 뇌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걸 보면 뱃살을 꼭 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40대가 되면서부터 뱃살이 더 쉽게 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40대에서 50대가 넘어가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또 호르몬 문제 때문에 살이 찌는데
살이 아주 기형적으로 찝니다. 기형적. 기형이요? 죄송합니다. 특이하게 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거미, 거미처럼 이렇게 되죠. 불룩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실 복부 비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제 40대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인데 50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살 빠졌구나 그래요, 사람들이. 얼굴 살이 좀 쫙 빠졌다고. 근데 몸무게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모여. 맞아. 그래서 뱃살만 이만큼 더 찌는. 그게 중앙집권식 배로 바뀌게 되거든요. 거미형이라고 하죠. 네. 지방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10살만 더 드셔보셨죠? 이게 중력 때문에 그래.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지구의 중력 탓이에요. 이렇게 근데- 당겨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오게. 네. 근데 아까 저 민희연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호르몬 다이어트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호르몬 다이어트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갔다 왔어요. 그거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운동할 곳을 잃어 다이어트를 포기하신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다이어트를 평생 숙제로 안고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5년째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다이어트에 매진하고 있었다는데요.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그리고 수영장도 가끔씩 가고 그리고 이제 에어로빅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에 이제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배가 나오면서 좀 몸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언뜻 보기엔 보통 체격 같지만 바로 뱃살 때문에 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에요. 요즘엔 코로나19로 수영장, 헬스장도 못 가 정말 걱정이라는데요. 그래서 운동기구가 있는데 이거 이게 다 뱃살 때문에 늘어난 살림살이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부피를 좀 많이 안 차지하게 하려고 집이 좀 좁아서 이거는 이렇게 허리 스트레칭 하면서 하는 트위스트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그리고 이거는 잇몸 일으키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셀프예요. 이거는 이제 배 근육을 이렇게 당겨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서서 팔하고 같이. 홈쇼핑에 보면은 금방금방 빠진대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서 얼른 전화해서 사는 거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아 억울함만 쌓이는 중. 과연 그 실체는? 언제 이 뱃살이 들어갈 거야. 힘들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체중, 체지방량, 그리고 혈액 검사를 실시.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왜 검사를 하셨나 할 정도로 이제 외형이 별로 이렇게 비대하지 않으셨는데 인바디 보니까 체지방률이 한 8% 이상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체중 상태이신 거고. 특히 복부에 지방이 집중된 상태. 폐경전에서는 대부분 둔부나 엉덩이 쪽에 이제 살이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에 폐경이 되면 남자처럼 배가 꼴떡 나와요. 그래서 남성형 비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배만 나와요. 거미형 몸매라고도 하죠. 스파이더맨 몸매. 팔다리는 굉장히 가늘어서 그냥 옷을 입었을 때는 전혀 완전 말라 보이는데 사실 인바디나 이런 걸 해보면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한 렙틴 호르몬이 기준치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호르몬은 이게 몸에서 너무 오랜 기간 높아져 버리면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신호를 점차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렙틴 수치가 높아져 버리면 뇌에서 이 정도는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고 더 높은 수치가 와야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체계가 변합니다. 이런 상태를 똑같은 렙틴 수치여도 포만감이 느껴지는 게 달라지는 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성공은 호르몬에 달렸다? 중년 여성들의 다이어트 성공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까? 과잉된 렙틴 호르몬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식단부터 바꿨다는데요. 다이어트식은 어떻게 보면 저염이면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입맛에 맞는 걸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다이어트 음식도 맛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데 과연? 네, 김밥인데 좀 밥이 안 들어가고 탄수화물 대신 두부를 넣었어요. 밥 대신 두부? 김밥에 들어가는 밥 대신 식물성 단백질인 요 두부로 대체. 그 레시피가 기대되는데요. 자, 우선 채소 위주의 김밥 속재료를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두부를 으깨 볶아주는데요. 기름에 볶지 않아요. 기름 없이 그냥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두부를 볶을 때 견과류나 베리류 등 취향껏 재료를 더해주세요. 자,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먹을 경우 과잉된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는 사실. 자, 모든 재료를 넣고 말아만 주면 완성! 이게 바로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 두부김밥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재료들이 하나씩 씹히면서 그 향이 다 나요.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께서 음식을 천천히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빨리 먹고 가족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천천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 맛은 어떤 재료의 맛이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먹는 습관이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제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렙틴의 과잉 분비를 막을 수 있다네요. 더불어 식사 후 그녀가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잊지 않고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드시는 거는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 시서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음식 조절하는 거 또 더 먹고 싶은 욕구가 많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욕구를 좀 억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에 좋다고 해서 즐겨 먹고 있어요. 아, 이제 운동해야겠다. 아휴. 이제부터 제가 뱃살을 날려보낼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별다른 기구가 없어도 다이어트 의지만 있다면 가능. 일명 하나, 집콕 둘, 다이어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먼저 양팔을 흔들며 양옆으로 왔다 갔다 워밍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뱃살과의 이별을 고할 시간. 머리에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반대편 무릎에 터치해주세요. 관절 부담 없이 중년 여성 맞춤 뱃살 빼기 운동. 지금 힘든 것을 참으면 허리가 한 사이즈 줄어듭니다. 하나, 둘. 자, 다음 동작은 팔꿈치를 같은 쪽 무릎과 터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음악 틀어놓고 하니까 신이 나서 내 몸을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하면서 또 즐겁더라고요. 계속 하려고 해요, 지금요. 그렇게 시작된 다이어트 대장정. 중간 점검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7일차인데요. 운동도 하고 그 식이요법도 했더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유지 중이라는데요. 뭐 같아요? 아, 이거는 연잎밥이에요. 연잎밥은 건강식이라서 오곡밥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도 좋고 찰져서 반찬을 짠 반찬을 많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맛있겠죠? 김도 오락모락 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식후에 빠짐없이 시서스도 꾸준히 챙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주인공. 드디어 D-Day. 과연 그 결과는? 총 3kg 감량. 더 중요한 건 내장 지방 레벨이 한 단계 줄었다는 사실. 게다가 렙틴 호르몬도 과잉 분비에서 정상 수치 단계로 회복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통해서 렙틴 저항성을 낮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이 될 수도 있어요.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 성공 비법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 아니 근데 저분은 그렇게 살쪘다는 느낌이 아니어서 네. 어디 살이 붙어 있지 했는데 뱃살은 조금 잡히네요. 요즘 이제 저런 이제 체형을 가진 분들이 많죠. 겉으로 봤을 때는 살이 별로 안 쪄 보입니다.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마른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복부 비만이라는 게 그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내장 비만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체중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 또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내장 비만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영상에서 다이어트 지름길로 나왔던 호르몬의 정체가 바로 렙틴 호르몬이었거든요. 실제로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렙틴 호르몬은 우리의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포만감을 느껴서 그만 먹고 숟가락을 놓게 되죠. 이게 바로 렙틴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만 먹는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 렙틴이 많이 분비가 돼야지 내가 적절하게 식욕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 렙틴은 보통은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요. 좀 재밌는데요. 그래서 내 몸에 지방이 좀 적다. 그럼 렙틴의 분비량이 적겠죠. 더 많이 먹으라고 해서 체중을 좀 찌울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렙틴의 분비가 많으니까 식욕을 더 잘 억제를 해서 살이 좀 빠질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렙틴 호르몬의 역할이고 이 호르몬은 주로 식욕을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식욕을 관장하잖아요. 그럼 렙틴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포만감을 잘 못 느끼고 계속 식욕을 느낀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 되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결과에 렙틴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는데 살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이 기전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렙틴의 조절 기능은 적으면 많이 먹고 많으면 줄여주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만하신 분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지방세포가 크죠. 이런 분들은 렙틴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엄마가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한두 번 잔소리를 하면 공부를 해요. 근데 계속 잔소리를 하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죠. 렙틴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농도를 넘어서게 되면 아무리 렙틴이 그만 먹으라고 해도 내 몸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먹는다. 이런 렙틴 저항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렙틴의 농도가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렙틴의 저항성이 생겨서 더 이상 렙틴이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렙틴은 너무 적어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중간치 정도 적정량의 수준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서 비만이신 분들은 오히려 렙틴 수치를 좀 내려야지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럼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2에서 한 5.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고요. 여성분들은 이 렙틴 수치 자체가 좀 더 높아요. 3.7에서 11.1 정도 수치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렙틴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 이건데 한번 변화를 볼까요? 호르몬 다이어트 후의 변화입니다. 아까 보니까 7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네. 네. 렙틴 호르몬 수치입니다. 전에는 17.67이었는데 현저하게 줄어들었네요. 네. 8일이에요. 10 이상 줄었어요, 그죠? 정상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렙틴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가 가능한 상태가 되신 거예요. 정상적인. 이때는 너무 많았다 이거고. 그렇죠. 네. 체중은 61.7에서 58.8. 급격하게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완만하게 빠지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럼요. 네, BMI 지수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24.1에서 23으로 줄었고요. 내장 지방 레벨, 이거 중요하죠. 9에서 8로 1 떨어졌습니다. 네. 확실히 내장 좋아지셨어요. 지방. 이거 보니까 렙틴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렙틴 호르몬의 과분비를 줄일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렙틴 호르몬 내장 지방 한 번에 잡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허리 날씬, 허리업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또 한 원장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힙업은 알아도 허리업은 나 허리 길어진 거 싫은데. 허리업이면 빨리빨리 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좀 안 좋은 의미 같은데. 일단 이제 저 용어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드리고 실제로 운동 자체가 렙틴 호르몬의 과분비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은 렙틴 호르몬의 과분비를 막아서 정상화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렙틴 호르몬의 과분비도 막고 내장 비만까지 잡을 수 있는 허리 날씬 허리업 운동입니다. 이 의미는 허리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허리 운동을 해라. 허리업. 네, 허리업.
아, 빨리 이제, 빨리는 맞구나. 허리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허리를 전후 좌우로 움직여 주게 되면 척추 기립근과 복직근을 운동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허리를 날씬하게 할 수 있으면서 내장 비만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렇게 해서 영어까지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허리만 생각했죠. 자, 복부 비만, 렙틴, 호르몬 다 잡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건 한트에서 가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한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행복한 아침을 한트 때문에 본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네. 가족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 집에 작은 물병 있으면 빨리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리 운동을 할 텐데요. 네. 우리 척추에서는 자율신경이 나옵니다. 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척추 기립근은 긴장을 통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복직근 쪽 운동은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흥분시켜서 이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전후 좌우로 계속 움직여주는 운동은 과도한 식욕도 억제하면서 소화 불량까지 해결을 해요. 너무 좋은데요? 그다음에 우리 허리에는 또 뭐가 있죠? 대장이 있죠. 대장. 그래서 대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시켜서 변비를 또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내장 비만을 빼는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방법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병을 준비하셨나요? 물병을. 없으시면 그냥 빈 주먹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이유는 근력 운동까지 같이 되기 때문이죠. 자, 디귿자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다른 이 운동의 이제 다른 이름은 뒤를 봐 운동입니다. 뒤를 봐. 뒤를 봐. 자, 첫 번째 허리 돌려 뒤를 봐. 아, 허리 돌려 뒤를 봐. 발바닥은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허리 돌려 뒤를 봐. 아, 되게 군대 용어 같아요. 허리 돌려 뒤를 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대로도 허리 돌려 뒤를 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살짝 뒤에서 멈춰주는 게 좋겠고요. 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발바닥을 움직이셔도 됩니다. 자, 허리 돌려 뒤를 봐. 아, 좀 쉽죠? 이렇게. 좀 아, 이거 수월해졌어요. 골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반대쪽으로도 허리 돌려 뒤를 봐. 자, 그 다음에 허리 제쳐 뒤를 봐. 자, 뒤로 천천히. 야, 이거. 아이고, 어렵다. 이거 허리 좋아야 되겠네요. 네. 온 상태로 유지하시고 천천히 허리 제쳐 뒤를 봐. 아이고, 허리 좋아야 돼. 뒤를 봐. 네. 고분이 너무 힘들어. 소리가 나. 그리고 지금 이 한트 운동에는 신음소리는 안 들어갑니다. 네. 자, 허리 숙여 뒤를 봐. 허리 숙여 뒤를 봐. 천천히. 아, 이렇게 알아내리면 허리 숙여. 내려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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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쭉 뻗으세요. 아니, 정수 씨. 그렇죠. 아, 정수 씨가 제일 잘 내려가. 자, 올라가시고. 한 번 더. 팔을 쭉 뻗으세요, 밑으로. 내려드리는 거죠. 허리 숙여 뒤로. 소리 나요. 자,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로 뒤를 봐. 옆구리로? 자, 뻗어볼까요? 옆구리로 뒤를 보라고요? 네, 옆구리로 뒤를 봐. 이게 이제 X 등배 운동인데요. 오른손을 왼발에 대는 겁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온 상태로. 반대로 또 옆구리로. 이거 좀 힘드네요. 자, 옆구리. 그렇죠. 자, 이거를 네. 음악에 맞춰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음악 주실까요? 내 마음을 알려줄까 자, 발이 돌려 뒤로 가. 멈췄다가 반대로 이렇게 해서 3번. 자, 왼쪽으로. 안녕하세요. 오른쪽으로. 노래에서 배부르대요. 안 먹어도 배불러. 시원한데? 네, 오른쪽으로. 야. 자, 허리 제쳐 뒤를 봐. 뒤로. 온 상태로. 자, 어디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자, 허리 숙여 뒤를 봐. 뚝 떨어뜨리세요. 자, 온 상태로 디귿자로 만들었다가 한 번 더. 시원하죠? 한 번만 더.
네. 양팔을 꺾고 옆구리로 뒤를 봐. 네. 이거 뇌에도 피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본 상태로 반대로 본 상태로 이렇게 2번만 더 할게요. 옆구리 뒤를 보세요. 뒤를 봐. 뒤를 봐. 한 번만 더. 뒤를 봐. 왼쪽 오른쪽. 네. 자 만세. 자 허리 만세. 한번 돌려주시고 허리도 좀 풀어주시고 살짝 스트레칭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팔도 한번 돌려주시고 서서히 내리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고 허리는 날씬해졌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전반적으로 다 풀어지는 것 같고 뇌에도 피가 가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허리를 날씬하게 해서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한트 화이팅! 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 왜 지나가다가 보면은 저 동네마다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네. 이런 것도 좀 해볼만 하다 싶네요. 시원한데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한테 잘 봤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요. 20분 40번 식사법입니다. 그러니까요. 20분 40번은 뭐예요? 20분 식사법은 알 것 같아요. 아까 그 나오신 어머니도 뭐 식사를 천천히 20분 이상 해야 렙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서 천천히 드시더라고요. 그럼 40번은 40번 씹으라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그건가 보다. 제가 괜한 얘기했나요? 당황했는데요. 일단 20분만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주부님도 정수 씨 얘기하신 것처럼 20분 이상 꼭꼭 씹어서 먹는 걸 다이어트 방법으로 이제 설정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렙틴 호르몬은 20분 정도가 지나야지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20분 이전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먹게 되면 과식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보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남성분들은 뭐 군대 얘기 늘 하세요. 군대 갔다 오면 무조건 10분 이내로 밥을 먹게 된다. 또 직장 생활 하시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 먹는 시간 따지면 15분 넘기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20분 넘게 식사를 하시려면 의식적으로 앞에 시계를 두시던지 뭐 많이 씹는 횟수를 늘리던지 하면서 좀 생각을 계속 하시고 천천히 오랫동안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근데 40번이 저는 애매한 게 한 식사에서 40번이에요? 아니면 한 입에? 한 입에. 40번? 한 입에? 한 입에. 그건 너무 많이 씹는데? 한 입에 40번을 씹어요? 한 식사에서 40.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많이 안 씹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한 입에 40번인 거죠. 그렇죠. 입에 넣고 40번 동안 꼭꼭 씹어주는 그것도 천천히 씹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번 씹을 때보다 40번 씹을 때 한 입에 이러면요. 칼로리 섭취량이 12%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 머리는요. 많이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렐린 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타나거든요. 결과적으로 배고픔을 빨리 못 느끼게 되면서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배부르다 라고 이제 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칼로리 흡수가 12%가 낮아지면은 몇 킬로그램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일단은 1년이면요 25파운드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 약 11.3kg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런데 40번 씹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으세요. 네. 그런데 40번을 씹을 수 있는 환상의 방법이 한국엔 있습니다. 뭔가요? 어떻게? 그거를 같이 먹으면 40번을 씹을 수밖에 없어요. 오징어.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를 밥과 함께 넣어서 씹어보시면요. 네. 30번 이내에 삼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깍두기로? 네, 왜냐면 깍두기 자체가 좀 억세고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씹어도 30번은 기본적으로 씹어야 되고 조금 천천히 씹으면 40번 이상 되기 때문에 요게 버릇이 잘 안 들어졌을 때는 이 깍두기 같은 것들을 한번 좀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차윤환 박사님 깍두기를 지금 먹는다고 생각하고 씹어보세요. 굉장히 40번이 진짜 긴 3번은 시간이에요. 해야지만 꿀떡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가. 아니 그리고 이게 반찬하고 밥하고 같이 넣으면은 금방 해요. 네. 그러니까 밥 따로, 반찬 따로. 요렇게 해줘야. 그 대신에 반찬은 좀 싱거워야 되고. 네.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밥 따로 이렇게 해야지 좀 오래 씹지. 이렇게 좀 이렇게
반찬이 자극적인 반찬을 넣잖아요. 그러면 꿀꺽이야. 맞아. 왜냐하면 자극적인 반찬이 입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야 입이 너무 어려워, 아파. 그러니까 빨리 물 먹고 침 삼켜가지고 삼켜버려 이런 거죠. 맞아. 네, 그러니까 막 매운 거 먹었다고 생각해도 매운 거를 40분 씹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못 씹어, 못 씹어. 못 씹으니까 얼른 물 먹고 그냥 꿀떡. 그게 삼켜버리잖아요. 뭐 깍두기도 좋지만 밥하고 반찬하고 따로 밥 네. 넣고 좀 씹고 반찬 넣고 좀 씹고 이게 좋아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이어트 할 때 그 많이 씹는 것도 우리 다이어트 방법에 하나 추가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법 바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와 생강이 비법이에요. 이것도 내장 지방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양파하고 생강이? 그렇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기를 참 많이 먹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탕수육도 그렇고 이런 그렇죠. 게 그것도 열량이 높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이걸 또 그냥 먹느냐. 기름에 볶거나 튀겨 먹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열량이 높은 고기를 열량이 높은 기름을 이용해서 열량이 높은 튀김법으로 만들어 먹어요. 이쯤 됐으면 이 사람들의 내장 지방은 넘쳐야 되고요. 그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은 당연히 발병이 많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심장 질환 발생률이 중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거를 차이니스 패러독스라고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의 모순, 이해가 안 된다. 자, 그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 항상 먹고 있는 양파가 그 원인이 아닌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간짜장 같은 거 봐요. 대부분이 양파예요. 양파 나오잖아요. 생양파도 있고. 아니, 거기에다가 양파를 넣어서 볶아줬는데 양파를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그래가지고 양파를 많이 넣으면 단가를 낮출 수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양파가 효과가 그렇게 좋은가 보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사람들이 식품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양파 속에 뭐가 있느냐? 쿼르세틴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요. 내장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쿼르세틴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등 체내 지질을 분해해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만큼 내장 지방이 몸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양파가 결국 내장 지방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식재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양파 좋던데. 그리고 또 양파 먹을 때 껍질까지 먹으면 더 좋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차 박사님께서 이제 퀘르세틴을 말씀하셨는데요. 퀘르세틴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같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퀘르세틴은 이제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고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퀘르세틴을 이제 섭취하기 위해서는 양파를 요리하실 때 껍질을 분리한 다음에 껍질을 따로 말려 놓으세요. 이거를 따로 끓여서 육수를 만드셔도 좋고 또 이렇게 차로 끓여 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육수를 하거나 차를 만드실 때는 1시간 정도 끓여야 가장 많은 양이 용출이 됩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파는 하얀 부분은 끓이면 끓일수록 단맛이 우러나는데 퀘르세틴은 끓이면 끓일수록 쓴맛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맛이 쓰다는 단점, 하지만 효과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파 버릴 게 없네요. 껍질까지 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양파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생강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생강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는데 생강의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진저롤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그 넘치는 식욕을 좀 다스려주고요. 식욕 억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생강 섭취로 렙틴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좀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갑각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게, 뭐 홍게 이런 거. 그런 거 먹고 나면은 꼭 끝에 생강차를 먹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어떤 기름 성분들을 좀 이렇게 흡수를 억제하고 이제 지키는데 생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장어 먹을 때도 생강 같이 해서 먹잖아요. 맞아. 장어도 기름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것도 모르고 생강이 맛이 없어서 자꾸 빼고 먹었거든요. 그걸 넣어 먹어야 되는군요. 안 그래도 요즘에 면역력 때문에 생강차 찾는 분들 많은데 이게 포만감도 늘리고 면역력도 잡고 아주 좋은 게 생강차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는 생강차 못 마셔요. 마시면 속이 좀 더부룩하고 무엇보다 머리가 좀 어질어질해서 아무리 추워도 생강차를 좀 못 마셔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원장님 저 배가 너무 차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침을 놓다가 그럼 생강차를 드셔보세요라고 하는데 다음번 이렇게 치료 받으러 오실 때 저를 째려봐요. 배가 아파서 못 먹겠대요. 근데 실제로 생강은 소량에서는 소화액을 분비시켜서 속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많은 양에서는 위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복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환자분에게 꿀을 좀 섞어서 드셔보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한테 또 컴플레인을 합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생강차를 먹으면. 실제로 밤에 생강차를 많이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한다는 게 동의보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낮 동안에 드시고 밤에는 안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장어 드실 때 생강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뭐 기름진 음식이어서 생강이 도움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장어 성질이 서늘해요. 근데 생강의 성질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배탈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은 생강을 많이 먹게 되면 열이 위로 올라서 두통. 제가 열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열 체질들은 생강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도 그렇군요. 이게 다 글쎄.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비법 보겠습니다. 마지막 비법은 하늘이 내린 식물입니다. 내린 식물. 이 식물이 뭘까요? 하늘이 그쵸, 내린 식물? 하늘이 내린 식물. 자, 그거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 앞에 지금 이제 보면 차가 있잖아요. 네. 이 차를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요? 이거 예. 볼까요? 그냥 고소, 단향이 살짝 나요. 뭐지? 약간 닝닝하면서 고소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단맛을 느낀다고요? 이게 살짝 단향이 나지 않아요? 좀 구수한 느낌이 있죠. 전 여기다 구수한 꿀을 느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약간 달달한 느낌 났어요? 네. 그건 본인의 인생이 달달해서 그래요. 뭐예요? 약간 숭늉 맛도 납니다. 자. 괜찮은데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네. 하늘이 내린 식물의 정체는 바로 시서스입니다. 씻었어? 네. 뭘 씻은 거예요? 뭘 씻어? 뭘 씻어서 준 거야? 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시서스. 자, 저희도 안 쓰는 그 개그인데. 자, 앞에 지금 보시는 저 식물이 바로 시서스인데요. 시서스는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쿨을 뜻하고요. 아열대 지방 등에서 나는 포도과의 식물입니다. 고대 인도 의학 서적인 아유르베다에서도요, 이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약재로도 사용됐던 식물이고요. 예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린 식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효과는 사실 다이어트 관련된 효과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길래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또 판넬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시서스가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성분이 바로 뭐냐? 쿼르세틴 성분이에요.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에는 리파제 효소가 분비되는데 시서스에 풍부한 이 쿼르세틴이 리파제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요. 그 지방의 흡수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흡수가 막아졌으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우리 살이 되지 않고 그냥 배설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아까 그 코르세틴 같은 경우는 양파에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아까 쿼르세틴 하면 양파 하면 쿼르세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양파보다 시서스의 쿼르세틴 함량이 좀 월등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양파보다 약 60배 많은 쿼르세틴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환산하면은 시서스 100g 이면은 양파로는 6kg 먹어야 되니까 60배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0배요? 쿼르세틴. 근데 이거 말고 아까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시서스에는 퀘르세틴과 함께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또 있는데요.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네.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 와인, 레드와인에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인데 이 이소람네틴의 함량이 레드와인보다 시서스에 1,850배나 더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퀘르세틴처럼 이소람네틴도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의 활성을 억제해줘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는 원래 리파제가 나와서 이 기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작게 분해시켜주는 건데 이 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소람네틴 성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실험이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비만을 유도를 했어요. 이후에 6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를 했더니 체중은 일단 평균 40% 줄었고요. 그중에 지방 조직 무게도 30%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든 게 보이죠. 사이즈가 뭐 줄어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방 세포가 줄어든 게 아니고 지방의 사이즈가 줄어든 건가요? 그렇죠. 사람의 경우도 똑같은데요. 보통 지방 세포의 개수는 유소년기에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살이 찌거나 빠졌을 때 지방 세포의 개수가 변하는 게 아니고 지방 세포의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방 세포가 많아지면 지방세포가 커지게 되면 최대 400배까지도 커진다고. 그래요? 지방세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살이 찔 수도 있고 역으로 또 빠졌을 때도 부피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쥐가 아니라 사람이 섭취했을 때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제 사람에게도 이제 적용한 실험이 있는데요. 과체중 환자라고 해야 할까요? 실험 대상자 67명에게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를 했더니요. 체중은 7.4kg이 감소했고요. 체지방량도 1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내장 지방도 좀 빠졌을까요? 그렇죠. 이제 역시 이제 동일한 실험인데요. 이렇게 과체중 환자 67명에게 8주간 섭취를 시켰죠. 네. 복부 비만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허리 둘레가 8.6cm 감소했고요. 엉덩이 둘레도 이제 9.1cm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센티미터를 이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치로 바꾸면 복부는 3.3인치, 또 엉덩이는 3.5인치 정도 감소했으니까 꽤 많은 양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시서스 차 먹어보니까 구수하고 맛 괜찮잖아요. 이거 먹으면 체지방 감소의 효과도 있고 내장 지방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식이학처에서는 시서스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이어서 두 번째만 보겠습니다. 시서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탄수화물 분해 억제. 맞습니다. 이 탄수화물 분해 억제 효과가 있는데요. 요거 좀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시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아밀라제 전분 분해 요소를 양쪽에 넣고요. 한쪽에만 이제 시서스 가루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잘 저어준 다음에요. 여기 각각에다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거죠. 빵을 넣고요. 요걸 좀 가만히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넣었던 아밀라제 그 전분 분해 요소들에 의해서 얘들이 분해가 되는데요. 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그냥 물에 넣었던 것들은 전분이 분해돼서 저렇게 식빵이 하고 쳐진데 비해서 시서스를 넣은 것은 전분이 분해가 좀 안 돼갖고 원래의 빵 형태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분해가 잘 안 되면 소화 흡수도 좀 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우리 몸속에 이제 아밀라제와 같은 전분 분해 요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빵이나 밥을 먹었을 때 그대로는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이것들을 잘게 잘라줘야 흡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서스가 원천적으로 막아주니까 흡수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배출이 된다. 결과적으로 많이 먹었지만 먹지 않은 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이유 바로 보시면 렙틴 호르몬 과분비를 억제한다. 이걸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렙틴 호르몬이 17.67에서 6.81로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렇게 렙틴의 분비량이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서스 추출물을 8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게 한 결과 렙틴 호르몬 분비가 감소를 했어요. 평균적으로는 7.92mg/dL 감소를 했는데 퍼센트로 하면 기존 대비 29.8%, 그러니까 거진 30% 가까이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식욕 억제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 없이 좀 더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참 다이어트하기 힘들어요, 그쵸? 벌써 이 행복한 아침 이번 프로에서도 보면 뭐 그냥 앞에 계속 뭐 렙틴 나왔죠. 그다음에 코르세틴 나왔죠. 근데 지금도 힘드신데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 살 빼는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 아이의 이름은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디포넥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아디포넥신 어렵네요. 아니, 근데 어려워. 이름들이 이런 거는 다 공룡 이름 같아. 렙틴, 또 뭐 아디포넥틴. 이게 그만큼 무서운 호르몬들이죠. 그렇죠. 자, 이 아디포넥틴은 어떤 호르몬이냐? 바로 우리 몸속에서요. 지방 분해를 일으키는 지방 분해 호르몬이에요. 자, 혈액을 통해 간이나 근육으로 이동해서요.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해서 포도당이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아디포넥틴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부족할 경우 식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고요.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호르몬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아디포넥틴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당뇨도 막을 수 있고 비만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디포넥틴을 충분히 분비하기 위해서 시서스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서스가 약간의 도움을 줘요. 자, 한 연구에 따르면요, 8주간 시서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 전보다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10.42 mcg per 데시리터 증가를 했어요. 기존 대비 36.2%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시서스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기존 대비 0.62 mcg per 데시리터,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서스가 이 아디포넥틴의 분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시서스를 섭취한 군이 섭취하지 않은 군과 비교했을 때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그 재영 MC가 뭐 공룡 이름 같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쥐라기 공원 영화 아시죠? 거기에 육식 공룡인 렙틴이라고 있어요. 그 사육사가 렙틴한테 딱 하면 멈춰요. 그래서 제가 렙틴 호르몬을 그만 먹어! 호르몬으로 배운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과 이거 외우기 위해 영화까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디포넥틴과 함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폭식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 그렇죠.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호르몬을 다이어트 3대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서스를 섭취하게 되면 세로토닌 호르몬까지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폭식을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또 행복 호르몬이라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요즘에 저 주변에 보면 우울감을 넘어서서 우울증까지 가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글쎄, 이런 부분에서도 그럼 시서스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울감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요? 시서스 수출물을 섭취를 시켰더니 우리가 안 좋은 호르몬이라고 하는 나쁜 호르몬,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경화, 고혈압을 낮춰주면서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까지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요.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일부 연구에서는 골다공증이나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시서스가 뼈 형성세포의 성장 자체를 촉진을 시켜줘서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일부러 쥐에게 관절염을 유도시킨 후에 시서스 추출물을 줬을 때 관절염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시서스가 굉장히 근골격계까지 다양한 효과를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뭐 섭취해야 되는 그런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일단 뭐 좋다고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드시면은 복통이나 설사 유발될 수가 있고요. 특이 체질이나 또는 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좀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또 필요하고요. 또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는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인지 요거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호르몬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 얘기를 나눴었는데 시청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 중 하나지만 우리 몸속, 특히 내장 사이사이에 축적되면 뱃살을 두툼하게 만들고 비만을 일으키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눈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혜연 선생님이 오늘 이거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다이어트를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호르몬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렙틴 호르몬일 것 같아요. 이 렙틴 호르몬의 적정 분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서 렙틴 호르몬의 과분비를 막고요. 또 식사를 하실 때에도 20분 이상, 또 한 번 먹을 때마다 40번 이상씩 씹은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서스와 같이 렙틴 호르몬과 또 다른 다이어트 호르몬들, 뭐 아디포넥틴이나 세로토닌 같은 물질들을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좀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두부 선생님도 뱃살, 또 내장 비만,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한 말씀씩만 더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뭐 시서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서스를 이제 방송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요?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인류는 아주 먼 옛날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네. 아마 그 당시에 시서스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지. 탄수화물도 소화가 안 되죠. 네. 지방으로 축적도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시서스가 필요한 시대가 됐으니까. 네.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먹는 시대가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참 이 아이러니한 세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 과식을 일단 줄이는 게 네. 급선무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섭취량 같은 기준이 꼭 있거든요. 네. 시서스의 경우 0.3에서 0.5g 정도가 권장이 되고 있으니까 이 양을 꼭 지키시는 거, 약처럼 드시는 것을 꼭 권하고 네. 싶습니다. 네. 우리가 뱃살의 주범은 뭐니 해도 야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밤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아,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10시 이후에 먹는 음식은 짐승이 먹는 거고. 자정 이후에 먹는 음식은 귀신이 먹는 거고. 근데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자정 이때 제사 지냈어요. 그죠? 아, 그래요? 네, 짐승과 귀신이 되지 않으시려면 일찍 먹으시고 네. 일찍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일찍 일어나셔서 행복한 아침 보시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막 제잘제잘 얘기하는데 그래 이거야 이게 우리 생활의 일상이고 기쁨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도 마음 놓아서는 안 네. 되겠죠.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특히나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감기 걸릴 수 네. 있어요. 네,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